평소와 다름없는 평온한 저녁 식사 시간, 식탁 맞은편에 앉은 그 사람의 행동이 왠지 모르게 낯설게 느껴진 적 없으신가요? 분명 어제와 같은 공기, 같은 공간인데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그 미묘하고 서늘한 거리감 말이죠. 언제부턴가 평소엔 식탁 위에 아무렇게나 던져두던 휴대폰을 굳이 화면이 바닥으로 향하게 뒤집어 놓는다거나 화장실에 갈 때도 마치 분신처럼 휴대폰을 손에서 떼놓지 않는 뒷모습을 볼 때 우리 마음속엔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설마 이 사람이? 라는 의심이 고개를 들 때쯤 이상하게도 그 사람은 평소보다 더 친절해지거나 혹은 말도 안 되게 예민해집니다. 갑자기 안 하던 꽃다발 선물을 들고 오며 과하게 밝은 웃음을 짓기도 하고, 반대로 오늘 퇴근이 왜 늦었어? 라는 가벼운 질문 하나에도 왜 나를 못 믿어? 사람 미치게 만드네. 너 진짜 이상하다. 라며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기도 하죠. 오늘 심리학 놀자에서는 이 지독하고도 아픈 주제, 바로 외도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단순히 그 사람이 나빠서 혹은 내가 운이 없어서라고 치부하기엔 너무나 복잡하게 얽혀있는 그들의 뇌와 마음속 지도를 여러분과 함께 차근차근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누군가의 배신을 마주했을 때 도덕적인 잣대를 먼저 들이댑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어? 라며 분노하죠. 하지만 과학자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아주 발칙하고도 슬픈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그 파멸적인 결과를 빤히 알면서도 멈추지 못하는 걸까? 혹시 그들의 뇌는 우리와 다르게 설계된 건 아닐까? 라는 질문 말이죠. 외도를 즐기는 사람의 뇌를 들여다보면 놀랍게도 강력한 의존증에 빠진 상태와 아주 흡사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파트너와 비밀스러운 연락을 주고받고 몰래 만남을 준비하는 그 찰나의 순간, 우리 뇌의 깊숙한 곳에 위치한 복측 피계구역, 즉 VTA라는 곳에서 도파민이 그야말로 폭발하듯 쏟아집니다. 이 도파민은 뇌의 보상 회로를 강하게 자극해서 마치 복권에 당첨된 것 같은 혹은 세상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은 강렬한 쾌락을 줍니다. 평온하고 안정적인 일상에서 느끼는 소소한 행복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아주 날카롭고 치명적인 자극이죠. 잠시 여기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만약 누군가 이 짜릿한 도파민의 맛에 한번 길들여졌다면 과연 예전의 평범한 일상으로 쉽게 돌아올 수 있을까요? 여기서 잠깐 지금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울림을 주고 있다면 혹은 누군가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라고 느껴지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배신으로 상처받은 누군가에게 전해질 따뜻한 위로와 지식의 등불이 됩니다. 다시 뇌 이야기로 돌아와 볼까요? 다행히 우리 인간에게는 이 짜릿한 본능의 폭주를 막아줄 아주 소중한 장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이성의 사령탑이라 불리는 전두엽입니다. 전두엽은 뇌의 든든한 브레이크와 같습니다. 잠깐,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네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을 생각해. 여기서 선을 넘으면 모든 게 끝이야. 라고 차갑게 경고를 날려주는 아주 이성적인 친구죠. 그런데 슬프게도 어떤 사람들은 이 브레이크의 성능이 태생적으로 약하게 태어납니다. 과학계에서 일명 스릴추구 유전자라고 불리는 DRD4 변이를 가진 분들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이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은 남들보다 도파민 수용체가 둔감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자극에는 기별도 안 가는 거죠. 남들에겐 위험천만한 줄타기가 이들에게는 갈증을 해소하는 유일한 방법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유전자가 긴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외도할 확률이 50%나 높았다고 합니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됐어 라는 그들의 핑계가 어쩌면 유전자가 내린 가혹한 명령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참 허탈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런 뇌의 메커니즘을 가장 잘 보여주는 역사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천재 화가 피카소입니다. 피카소의 예술적 업적은 위대하지만 그의 여성 편력은 그야말로 파괴적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수많은 여인을 갈아치우며 그들을 뮤즈라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하지만 뇌과학적으로 보면 피카소는 전형적인 자극 의존자였습니다. 한 여인과의 관계가 익숙해져서 도파민이 줄어들면 그의 뇌는 생존을 위해 새로운 자극을 찾아 떠나야만 했던 겁니다. 그에게 외도는 예술적 영감이 아니라 굶주린 뇌를 채우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에 가까웠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이 모든 과학적 사실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결코 그들의 배신에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사랑은 본능으로 시작될지 모르지만 그것을 완성하고 지켜내는 것은 결국 인간만이 가진 고귀한 의지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제가 정말 깊게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배신을 당한 뒤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실 여러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외도를 알게 된 순간 우리 뇌는 마치 신체적인 폭행을 당한 것과 똑같은 부위에서 통증을 느낍니다. 마음이 찢어진다는 말이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뇌과학적으로는 실제 물리적인 통증인 셈입니다. 이때부터 여러분의 뇌는 비상생존 모드로 돌입합니다. 그때 어디 있었어? 그 사람이랑 무슨 대화를 했어? 라며 끊임없이 정보를 수집하고 추적하려고 들죠. 잠도 못 자고 식욕도 사라진 채 괴로워하는 당신을 보며 누군가는 이제 그만 잊어라, 네 인생 살아야지 라고 쉽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러지 마세요. 당신의 뇌는 지금 커다란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이고 그건 아주 자연스럽고도 처절한 생존 반응입니다. 가장 가슴 아픈 건 내가 부족해서 그 사람이 떠난 걸까? 라는 자책의 늪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언컨대 그건 절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배신은 상대방이 자신의 본능을 통제하지 못해 선택한 결과일 뿐 여러분의 가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아름답고 존중받아야 마땅한 존재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밤잠을 설치며 괴로워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안해질 수 있도록 심리아 놀자가 늘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더 많은 마음의 치유와 지혜가 필요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지독한 아픔을 딛고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만약 가해자가 진심으로 관계 회복을 원한다면 뇌과학적으로 2가지 단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째는 완전한 항복입니다.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어 라는 변명은 회복의 회로를 원천 봉쇄하는 독입니다. 모든 비밀번호를 공개하고 상대의 의심이 멈출 때까지 수천 번 사과할 각오가 되어야 합니다. 파괴된 신뢰를 다시 연결하는 데는 배신할 때 썼던 에너지의 수백 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나를 지키는 시간입니다. 배신을 겪은 분들은 일단 물리적인 거리두기를 통해 뇌가 안정을 찾을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일기를 쓰거나 전문가와 대화하며 감정을 밖으로 쏟아낼 때 비로소 우리 뇌는 그 사건을 지나간 과거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사랑이라는 건 참 묘합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호르몬의 장난 같다가도 또 어떤 때는 세상 그 무엇보다 단단한 약속이 되기도 하니까요. 결국 우리 인간이 동물과 다른 위대함을 증명하는 순간은 나를 유혹하는 수많은 도파민의 손길을 뿌리치고 내 곁에 소중한 사람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인내를 선택할 때입니다. 그 인내가 주는 행복은 비록 짜릿하진 않아도 우리 인생을 가장 깊고 따뜻하게 채워주는 법이죠. 지금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의 얼굴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내 곁에 있어줘서 참 고맙다고 마음속으로 혹은 나직한 목소리로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뇌에 그 어떤 자극보다 건강하고 단단한 행복의 지도를 그려줄 것입니다. 오늘 심리아 놀자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아픈 마음이 조금이나마 위로받았기를 그리고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얻으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에서도 꼭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더 깊고 공감 가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심리아 놀자였습니다.